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재미있는 60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60갑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60갑자는 뭔가 하면요, 이제 갑자 을축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개해까지 끝나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60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60갑자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60갑자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주역과 던지는 메시지는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갑자,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로 끝나는 그 60갑자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부단히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도 낙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하도라는 거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수생목이니까, 목생화니까 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낙서라는 거는 반대로 바꿨죠. 그래서 토극수, 그리고 수극, 잠시만,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네요. 그냥 바꿔서 쓸게요. 네. 화하고 금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네, 나머지는 똑같고. 그럼 토극수, 그리고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낙서는 이제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늘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극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질서로부터 좀 유의미한 메시지를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땅의 질서는 극의 원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극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저희 이전 영상에서, 옛날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극한다라는 뜻은 목적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 예시를 드리죠.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우리는 모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간과 돈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돈은 재성이죠. 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을 극하는 존재가 됩니다. 즉 때문에 우리 일간은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필연적인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의식주를 영위할 수 없으니까요. 네, 필연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 이 관계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A가 B를 극한다라는 얘기는 A는 B를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모이죠. 어떤 0.01%의 사람들은 돈을 대단히 잘 모으고요. 그 이유는 일간이 돈을 극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고 어떤 사람인지, 그런 다음에 요 재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재성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하다못해 남명으로 예시를 들어봐도 재성은 여자가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싶은데 여자랑 싸우면은 여자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취하더라도 그때뿐이겠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극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숙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무언가를 목적으로 삼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도 낙서에서 낙서, 이 땅의 질서는 극의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무언가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자, 근데 이거랑 60갑자랑 무슨 상관인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삼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는 이제 진년이다 보니까 신자진의 진이죠. 그럼 자년이나 신년에 있었던 2016년이나 2020년에 있었던 사건들이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조금 잠잠하다가 올해가 되니까 지난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연락이 무수히 많이 왔죠. 학부모님들한테도 연락이 대단히 많이 왔고요.
이렇게 삼합이라는 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갑자가 총 6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삼합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갑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60갑자라는 거는요, 사실은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갑자를 시작으로 놓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그 전에 있었던 신자진의 신년은 경신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그 진년이겠죠. 신자진이니까 4년 뒤 진년은 무진년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인호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호술. 자, 인호술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 얼마 전에 이민년 있었잖아요. 그럼 인, 오, 술 4년마다 이렇게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5년은 병오년이 되고요. 2026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술년 2030년은 경술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경금은 간목을 극하고요. 간목은 무토를 극합니다. 자, 임수, 이민년이었기 때문에 4년 뒤에는 병화를 극하고요. 병화는 화극금이니까 또 경금을 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단히 의미 있는 패턴을 가지면서 60갑자가 형성이 되더란 말이죠. 물론 저는 지금 인호수라고 신자진만 예시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음간, 해묘미 사유축으로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작년이 개묘년이었잖아요. 개묘년이었으니까 해, 묘, 미가 되겠죠? 작년은 23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개묘년이겠죠. 그럼 이제 다가올 미년, 27년은 개수가 극하는 정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해년, 2019년 같은 경우는요, 개수를 극하는 토극수니까요, 기토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이 기해년이었던 거고, 작년이 개묘년이었고 27년이 정미년이 되더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합으로 연결시키면은 계속 서로가 극하는 관계라는 거죠. 극하는 관계. 네.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4년마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연속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4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 4년 뒤에 가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가볍게 뭐 올림픽 생각하셔도 좋겠죠. 네, 4년 전에 금메달 땄던 사람이 4년 뒤에 나와서 또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지지가 신자진이다. 그럼 수극이 되겠죠. 근데 천간은 계속 극하면서 갑니다. 경금은 4년 뒤에 간목을 극하고, 또 4년 뒤에 무토를 극하고, 또 4년 뒤에 토극수니까 임수를 극하고, 인호술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면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이 극한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땅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 땅의 질서. 왜냐면 하늘은 목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하늘, 천간이니까요. 하늘이 오히려 우주의 질서, 하늘의 질서가 아니라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참견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건가 하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종합을 할 겁니다. 자, 올해가 갑진년이에요. 그럼 신자진이니까 다음에 신년이 오게 되면 무신년이 되겠죠. 신자진, 신자진 계속 이렇게 가니까요. 얘가 얘를 극하죠. 자,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극한다라는 거는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요 경우라면은 간목이 무토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일간과 재성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간목을 알고 그리고 무토를 이해한다면, 즉 올해 내가 간목에 대해서 잘 배워간다면 4년 뒤 2028년 무신년에는 이 간목이 무토를 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신자진 아니면 인호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기운과 같이 버무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신자진 인호술 위에는 양간만 들어갑니다. 양간. 지금 간목도 양간이죠, 무토도 양간이잖아요. 음간이 아니고요. 그러면 화하고 수 위에서는 양간이 서로 계속 극하면서 가는 거고, 해묘미 사유축 음간 위에서는 계속 음간 위가 아니죠. 해묘미 사유축 금하고 목 위에서는 음간들이 계속 서로를 극하면서 가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연결시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정말 칠판 바꿀 때가 다 된 게 아니라 지났죠. 네.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고 내년이 을사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신자진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신년하고 연결을 시켰죠. 즉 올해 했던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무신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을사는 사유축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유년이 와야 되겠죠. 유년이면은 얘가 또 극하는 존재여야지 되니까 기토가 와야 되겠죠. 목극토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간만 한번 보자고요. 천간을 보면은 간목이 을목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간목은 무토를 원할 것이고 을목은 기토를 원하겠죠. 왜? 극하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신자진의 진, 수국이고 여기는 사유축의 사, 그래서 금국이겠지만 천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 환경만 달라질 뿐, 결국에 이 천간, 하늘의 뜻은 우리한테 올해는 간목을 이해하시오. 그렇다면은 28년 무신년에 무토를 취할 수 있게 해주겠소. 내년은 간목에서 비롯된 을목을 이해하시오. 그러면 29년 기우년에는 기토를 취할 수 있게 해주겠소. 만약에 당신이 갑진년, 올해 간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면, 그렇다면 무신년에 거기에 대한 과제를 풀어야 될 것이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지지는 우리가 환경으로 보니까요. 이 환경이 바뀌는 거랑 무관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 갑을목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간목을 오행 그대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고요. 오행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측은지심에 대해서 이해하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간목은 측은지심이니까요. 갑을목은. 근데 여기다 십성을 붙여서 이해하셔도 좋겠죠. 만약에 간목이 인성이다. 그럼 올해는 공부하시오. 만약에 간목이 식상이다. 당신의 언행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대단히 발칙하지만 흥미로운 상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지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병오년이 되니까, 병오년이 되면은 이제 화국으로 또 바뀌죠. 그러니까 지지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정미년이 되니까 해묘미의 미잖아요. 그럼 또 목으로 바뀌어요. 결국에 지지는 목화금수 계속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간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의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은 무신년, 기우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참 흥미로운 생각일 것 같고요. 거꾸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그럼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신자진년은 언제가 있었습니까? 경자년이 있었죠. 자, 신자진이 되잖아요. 신자진이 되니까 2020년. 네. 그러니까 천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2020년에 경금, 정의로움, 옳고 그름,
십이지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 십이지심이 아니죠. 수호지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의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렇다면은 2024년 올해에 그걸로부터 감목을 취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되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걸 가지고 감명을 디테일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그 어떤 철학성을 얻는다면 모를까요? 물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간다면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감명을 대단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찾아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천간은 하늘이 내려주는 기운이고요. 올해는 간목, 그리고 내년은 을목을 내려주었으니 저도 여러분들도 일단 측은지심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호흡기, 네, 관절, 근육 조심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